전체 직원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직원이 동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지역사회 요구나 우리의 미션 비전과 관련한 활동들은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근무 시간 안에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것인가. 근데 상황은 전체 직원 중에 한 20%인데 이 직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직원인 상황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책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영향력에 너무 집중한다 라고 하시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닌가, 이거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얘기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직원과 내 생각에 내 동기가 서로 맞는가, 동기 수준이 동일하다. 또 이거 하나 좀 없으니까 예. 그래요?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상태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요거랑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시작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요 흐름으로 들어가면 순환고리로 들어간 거라서, 근데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것인가 해서 지금은 요 20%는 요쪽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또 하나는 하여튼 요 계층은 조직에서 리더한테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겠죠. 모를까요? 예. 예. 제가 유추해 본다면 직원이 피상적 수준으로 행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하는데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 결론을 따라가지고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을 때는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워해요, 대부분 직원들이.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말은 맞는데 내가 그걸 부정하려면 어떤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안 움직이는 조직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나는 동의 못했다. 그 얘기는 보통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라 내가 따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고 내가 만든 미션 비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직원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나는 서비스를 많이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를 인식하고 복지계에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동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를 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얘기를 만약에 그 직원도 감정적으로 우리 관장님 나 싫어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그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저 싫어하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전에 이 얘기를 해도 안전하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화를 내실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있는 것인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거나 서로 눈치 보면서 경계하면서 말이 계속 엇돌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그런 곳에 제가 제3자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근데 안전한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듣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현황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랑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내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굳이 거기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뭐. 그리고 열심히 안 해봤자. 근데 여기 링겔만 효과도 나오고 시너지 효과도 나오잖아요. 말 몇 마리 했을 때 오히려 10마리의 능력보다 더 떨어지게 나오면 링겔만 효과고 10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오면 시너지 효과고.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시너지 효과긴 한데 링겔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이 있다면 이쪽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지거나 그래서 이쪽에서 무엇인가 와도 이 영향력이 최소화되거나 그것에 얘가 저희 지난번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앞부분에서 어느 직원이 일부러 나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에도 리더가 이쪽의 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 직원마저도 갑자기 막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여기 쪽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일단 들어가고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쪽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뭐 대나무 숲에 올라오는 이상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발생될까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한 리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직원과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것도. 그 직원이 이해할 수 없거나 선을 넘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계속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시다가 나중에 감정이 너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혹시 법적인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직원들 눈에서는 그냥 법을 어겼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전 상황은 다 거세되어 버리고 요것만 되는 거죠. 리더이신 분들도 사실은 인간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법적인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 뭐라도 공식적인 무엇인가 대응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서라도 메시지가 가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러니까 공식적 절차를 외면하는 순간 나중에 감정이 쌓여서 폭발하면서 법을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폭발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나를 수양하고 간디 선생처럼 그렇게 하거나 근데 나는 감정이 폭발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식적 절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 절차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션 비전에 잘 안 맞는 사람이고 동의하지 않고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미션 비전 따르지 말라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나머지 팀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저쪽은 이쪽 방향으로 당신이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또 근데 해보고 싶고 근데 나도 생각할 때는 나는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고 성과를 그렇게 내고 싶다면 1인 팀 만들어 줄 테니까 혼자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라. 그래서 성과가 나면 내가 혹시 가능성이 있었는데 막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당신한테 드리겠다. 대신에 팀원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직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니까 예산과 그리고 결정 권한은 주겠다. 대신에 혼자 해보시라. 그래서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면 길거리에서 계속 맞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더 쳐라 더 쳐라 더 쳐야지 내가 명분이 생기고 그래야지 구속했었을 때 파급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직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걸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미션 비전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저 직원이 계속 너무 걸림돌이 돼요 라고 하면서 이게 나머지 직원들도 고통스러운데 관장님이나 관리자들도 모두 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래야지 그게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업무나 이런 것에 기여가 되어야 그래야 영향력을 갖거든요. 불쌍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봐주는 건 앞부분에 조금이고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거나 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리더가 영향력을 잘 못 갖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성장하는데 저 사람은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인정해 주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여기 너무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있는 분한테 지금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분을 변화시키고 좀 더 잘하게 하는 그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여기다 쓰면 분명 이쪽 훨씬 더 나갈 텐데 그래서 이쪽에 써야 될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느라고 이쪽 직원들은 그만큼 덜 관심을 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이 공식적으로 가시고 나머지 쪽에 에너지를 주시면서 이쪽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게 대부분의 사회 이론에서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읽는 책은 아닌데 프레임 쪽이나 이런 걸 보면 15%가 극단에 있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사실은 여론의 영향을 안 받는 분야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70% 정도 되어지는 쪽이 양쪽 극단에 있지 않으면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느냐에 따라서 쏠리기도 하고 안 쏠리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똑같이 봐도 자한당이 15%는 있어요. 그리고 극진보 쪽도 15%는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 중도가 이쪽으로 동참하느냐, 이쪽으로 동참하느냐의 싸움이라서 댓글 여론 조작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라도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30%는 그러면 사실은 좋은 조직이란 어느 조직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쪽의 영향력들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차피 이쪽은 안 바뀐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집중하도록 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조직이지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요 사람들만 떼가지고 조직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떼가지고 만들어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사회에서도 나온 거거든요. 개미들이 제가 책 읽은 거로는 80%만 일한대요. 그리고 20%는 그냥 방황하는 거래요. 그래서 20%를 떼가지고 걔네만 모아놨더니 그 중에 80%가 일하고 20%는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사회도 비슷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조직과 관련해서. 그래서 항상 15%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보수교육하면 안 듣는 분한테 너무 눈이 가거든요. 심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강사가 집중해버리는 순간 잘 듣고 있으신 분이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잘 듣는 사람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드리고 잘 듣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분이 이런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보내시면 한 번 더 설명해드리거나 다르게 설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음은 저절로 안 들으시는 분한테 쓰이나 의식적으로 잘 들으려고 하는 분한테 하려고 하거든요. 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지 리더십의 최고의 것을 보고 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 이거는 내가 나중에 폭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리더십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생각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데 내가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수용성이 높아지면 그땐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여지 정도는 주되 지금 내 현실 수준에서의 상황에는 냉철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디 선생님도 사실은 가라 그랬거든요. 간디 선생님 전기에 보면 써 있어요. 당신과 내가 뜻이 맞지 않는데 당신이 나한테 붙어 있는 건 당신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거고 나 자신을 나 간디를 나를 속이는 거다. 나도 당신과 뜻이 맞지 않는데 당신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계속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 이건 간디 선생님 스스로도 당신을 속이는 거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뜻이 안 맞으면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하는 걸로 간디 선생님마저도 전 그거 보면서 간디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아 이분이 이상주의자가 아니구나.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구나.
제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5년차 이하 된 직원들 중에서 정말 미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션 비전이 실천되어지는 건 요런 사례예요 라고 하면 그 사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하는 것도 급급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저는 컨설팅으로 가긴 하는데 그분이 일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상대하게 되는 주민이든 하여튼 당사자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마다 내가 그 부분은 잘 모른다. 실제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계획만 세우고 기획만 하는 것이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야에선 당신이 전문가니까 최소한 당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 안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로서 그분을 이야기함으로, 저는 거기 분야는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착하면 안 돼요. 바르고 옳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